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원불교 교사 읽기 또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 제목이 제3장 일원세계의 터전. 첫 번째가 사종 의무 여행과 교헌 개정을 봤다면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도운융창 대기도와 해외 포교 모색, 그래서 1131쪽 이 부분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사종 의무 여행과 교헌 개정에서 교헌 개정 과정이 나왔죠. 교헌 개정 과정이 지금 이제 1차 개정하고 2차 개정이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내용 중에 1차 개정안에 1차 개정에서 원래 그 원불교 교원이었던 거기서 1차 개정할 때 총 11장 81조라고 처음에 등장해요. 그렇죠? 이게 1130조.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밑에 보면 2차 개정할 때 1차 개정 때가 11장 80조라고 나와. 그러면 하나는 81조고 하나는 80조 이렇게 나오죠. 86조. 처음에가 81조, 두 번째가 86조. 근데 지금 현재 저희들 원티스 에 보면은 원불교 거기 안에서 확인해 보면은 교헌 개정 내용 확인을 해 보면 여기 들어가서 보면 나와요. 확인해 보면은 86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맞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81조는 수정돼야 돼요. 86조. 그리고 설사 86조가 아니라고 81조라고 해도 그럼 밑에가 바뀌어야 하잖아, 또. 근데 현행 찾아보면은 조목 쭉 나열돼 있을 거 아닙니까? 나열이 86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연도도 1년씩 서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그런 것도 향후에 또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이 교서의 이 개정이 될 때는 참고가 돼야 된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자, 이제 1131쪽 봅시다. 도운융창 대기도와 해외 포교 모색. 원기 40년 15 더하면 1955년 1월 27일부터 정산종법사의 유시로 40년이면 이게 개교 40년 축하식을 했던 해잖아요. 이때부터 1월 27일부터 정산종법사 유시로 세계평화 및 도운융창 정례 대기도회가 교단 일제히 시작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세회상 또 주어가 등장했죠. 세회상 계속 나와요. 이 원불교 교사의 특징 중 하나가 이 주어를 말할 때 세회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세회상은 구인기도 당시부터 세계 인류의 행복과 도운의 융창. 그래서 자, 구인기도를 어떻게 후대. 자, 이거 중요한 문건이에요. 이런 게 후대. 이게 원기 40년이니까 그 구인기도 기간에서 한 36년 정도 지난 35에서 36년 정도 지난 기간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때의 후대에서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 법인기도 구인선진 기도를 세계 인류의 행복과 도운융창을 위한 기도였다고 인지되는 거예요. 이게 창생의 행복을 위해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를 달리 말하면 세계 인류의 행복 그리고 도운융창이 있다. 도운융창. 그래서 법인기도 때 그래서 도운융창을 같이 해야 되나? 좀 그 내용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이거 읽으면서 저도 처음에 이런 생각을 주로 뭔 생각이냐면 세계 인류의 행복만 생각했지 도운융창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읽어보면서는 도훈융창도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자, 왜 이거 도훈융창이냐면 법인기도 자체가 원불교의 가장 개성 있는 표현이에요. 원불교 나오면 시작이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훈융창하고 관계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원기 40년 그 해에 1월 27일부터 세계평화 및 도훈융창을 정례로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정례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마다죠. 정례. 근데 이게 한 달 간격으로 뒤에 나옵니다. 기도에 왔으면 그동안 계속하여 매월 1일 정례 기도로 세계 평화를 기원해 왔던 바, 이게 되죠. 이게 제가 볼 때 월초 기도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월초 기도가 언제부터 우리 교단에 정례화되어 있을까라고 대종사님은 사실 월초 기도를 안 시켰어요. 이런 걸 보면 대종사님하고 정산종사의 차이도 있습니다. 대종사님에 비해서 정산종사님이 이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솔직한 표현이에요.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대종사님은 사실은 심고 모시고 이게 더 대종사님 특징이라면 이렇게 뭔가 정례적 기도 같은 건 대종사님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 시킨 게 아니라 정사님상이 훨씬 더 세죠. 색깔이 짙으죠. 그 영향이 우리 지금한테 있다. 이게 좋고 나쁘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월초기도가 이때 어찌 보면 월초기도 시원이 이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초기도의 성격이 법인기도의 전통을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면이 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세계 불교도 대회에서 앞으로 모든 불교도가 매월 만원일이 언제예요? 달이 꽉 찬 날. 보름달. 만원일을 기하여 세계평화 대기도회를 가지기로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도 이에 더욱 기운을 합하여 일원으로서 한 자리로서 상응케 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매월 만월일에는 이래 세계의 모든 불교들과 함께 대기도를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보이기도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이게 전통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활동이 범불교적 성격이 있어요. 이거 보면. 그래서 저는 범불교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교조로 모시냐라는 여부로 불교냐 아니냐가 아니라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친하게 지내는 거죠. 이렇게 그런 범불교적인 성향이 이때도 이렇게 하신다. 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는 불교가 기냐 아니냐라는 논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죠. 친하게 지내고 범불교적 성격이 있지만 그렇다고 석가모니를 교조로 삼냐 않냐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의미하다. 우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세회상이란 말이 계속 등장하는 거죠. 자, 이 정례 대기도에는 41년 5월 14일까지 그러니까 40년 1월 27일부터 했죠. 그래서 41년 5월 14일까지 해서 17개월 동안 실시됐대요. 17개월. 이게 이는 세회상이 해외 포교 모색을 앞두고 먼저 그 기운을 합하는 큰 행사였으며 이에 참가한 교도수는 연 10만여 명에 달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됩니다. 도훈융창 대기도가 자 여기까지가 도훈융창 대기도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 달락부터 원기 40년 1월에 세회상은 원광대학 학장 박광전을 구미에 보내어 종교 문화
교육 등 각 분야를 시찰하는 동시에 해외 포교 기원을 모색토록 하였고 여기까지인데 여기도 좀 애매해요. 지금 여기 40년으로 돼 있죠. 원기 40년. 이게 41년 이 뭐죠? 숭산님, 박광전, 숭산 박광전 님이 당신의 구술.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저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이게 구도역정기. 요 책이 굉장하죠.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이 뭐 대산 김대거 그래서부터 구타원 이공주, 숭산 박광전, 상상 박장식, 고산 이웅건, 성산 성정철, 융타원 박영신, 용타원 서대인, 형산 김홍철, 덕타원 정양선, 훈타원 양도신, 팔타원 황정신행 이런 분들의 그 구도역정기가 쭉 돼 있어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책 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를 보면 여기에 보면 세계를 돌아보고라는 숭산종사님의 뭐죠? 이렇게 회고담이죠. 여기를 보면 원기 41년 나는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이렇듯 대학 발전을 위해 오로지 내 있는 힘을 다하였고 상하 좌우 호법 동지들의 협력으로 교단의 교육 이점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원기 41년 나는 처음으로 세계 일주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렇죠?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동남아와 구라파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각 교육계와 종교계를 시찰하게 되었다. 내가 이런 장도에 오르게 된 것은 서울교당 성의철 법사의 부군 되시는 김동성 씨의 주선에 의해서였다. 김동성 씨는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분으로 미 대사관을 통해 초청장을 발부받을 수 있도록 연락해 주셨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재밌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남아로 태어나 세계 일주하는 꿈을 꾸어왔었다. 중앙총부에서는 총부에서 뭘 하냐면 이게 참 옛날 얘기예요. 보세요. 중앙총부에서는 내가 떠나기 전 1월 6일 1월 7일 날 떠났나 봐요. 떠나신 것 같아요. 이게 1월 6일 밤 7시에 환송의 밤을 열어주었다. 그때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정말 이렇게 환송식 하는 일이에요. 이게 환송식 했다는 거예요. 갖고 보세요.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고 중산 정광은 법사의 계회사로 시작 정산 종사님의 환송사가 종법실 이공전 선생으로부터 대독 증여되었다. 정산 종사님께서 환송사도 보내주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수립공 수말리 거평안 내평안 이게 가도 편안하고 와도 편안하고 응기현 전법광 초여의 후여의 이게 기현에 응해서 그 법을 전하는 법을 전하기를 바라고 처음도 여의 뜻과 같이 뒤도 뜻과 같이 참 이런 한문의 문장은 또 맛있어요. 여러 가지로 의미가 해석이 되잖아요. 이거 이제 번역해 놓기를 어떻게 하냐면 먼 나라 수말리길 무사히 다녀오게 인연 깊은 터전 찾아 임의 법을 씨 뿌리고 두려치 지닌 빛 펴주고 오소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각 기관을 대표해서 상산법사의 환송사도 있었고 꽃다발과 기념품을 받게 되었다. 나는 대중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겠다는 답사를 하였다. 해외여행 어디 술 가는데 정말 어디 우주 여행 가시는 것 같이 지금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실감 나는 게 저희들도 해외여행을 못 갔어요. 그랬잖아요. 갖고 누가 해외여행 갔다 온 사람은 막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우리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옛날 얘기 같이 됐지만 사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이 우리 그때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 그리고 여기 연표도 지금 숭산 논집이라고 해서 이게 중요한 책인데 이게
우리가 교학 공부하는 사람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에요, 이게. 복잡하죠? 별 책을 다 보죠? 그러니까 요 책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 양력이 있어요. 숭산일? 있죠?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숭산 박길진 박사 연보 해서 연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국무수상 초청이 1956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원기 41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봤을 때 이 기록도 원기 40년 1월, 이 기록도 원기 41년 1월로 바꿔야 된다. 여기 아까 며칠로 돼 있죠? 1월 6일, 1월 6일 날 환송식 했으니까 1월 7일 날 떠나신 거예요. 이걸 보면 1월 7일 날 떠나신 걸 돼 있죠? 자, 이것도 꼭 논의해야 된다. 나중에 기록할 때. 자, 1월에 세회상은 원광대학 학장 박광전을 구미에 보내요. 이게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성가 124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성가 124장. 여기 찾아보세요. 여기 있구나. 잠깐만. 124장. 5대양 6대주를 해외 포교 환송가. 5대양 6대주를 한우란 삼고 두루두루 뿌리어질 임의 법종자. 이게 쭉 나왔죠? 여기 뒤에 수륙수말리 편히 다녀오세요. 우리 임 법종자를 뿌려두고 오소서. 정산용사님 주신 그거잖아요. 아시겠죠? 요 노래를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요 정사종사님 그 과정을 알고 쭉 얘기를 해주면 감흥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냥 노래만 부르면 이게 감흥이 뭔가 하죠. 왜 이런 노래가 있지? 그러겠죠.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환송가, 성가 114장, 해외 포교 환송가. 이걸 처음에 뭔 해외 이런 환송가까지 있냐. 정사용사 법문이에요, 이게. 법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부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그 해면 어떻게 돼요? 그 해가 이걸로 면 55년이죠. 교무연합회. 이 교무연합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교무들이 회의하는 건 전부 다 비공식적인 그냥 의견 제안 정도에 끝났는데, 이때는 교무연합회의 결정이 어떤 그 강제력이 있었나 봐요. 처음에 이 교무연합회가 어디 등장했냐면 1125쪽 펴보세요. 1125쪽 3대 선언을 열 때 3대 선언, 동산선언, 중앙선언, 영산선언, 이 3대 선언을 열 때 교무연합회에서 중앙직할 3대 선언 설립이 공고되었다. 교무연합회에서 이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도 교무연합회에서 이렇게 나와요. 교무연합회에서 자, 지금은 이제 지금의 교무들의 협의체는 그렇게 힘을 못 받아요. 근데 이때는 더 힘이 있는 기구 같아요. 여기서 교수, 이게 원불교 나무로 보리수가 되고요. 교와 원불교 꽃, 연화 지정하였으며 이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일원상에 보면은 바깥에 이렇게 문양 있죠. 이게 뭐예요? 연꽃. 그래서 이것을 연화 일원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표지 같은 게 이렇게 차면은. 그래가지고 서울시 가면 다 처음에 가서 왜 우리 원불교 일원상 여기 있지? 서울은 바깥이 뭐 해서 별이죠, 이렇게. 서울시 그 시정 일원상에 별이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삐쭉삐쭉 있잖아요. 난 처음에 왜 여기에 이 촌놈이 서울에 가갖고 그걸 보고 왜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여기다 박아놨? 우리는 연꽃 이렇게 모양이 좀 틀려요. 이렇게 또 가셔갖고 또 왜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교화를 연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쌍에 이렇게 그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원불교의 나무는 보리수로 돼 있어요. 하고 이 보리수에 대해서 이제 그 운동 있었잖아요. 대운사님이 대각 계셨던 대각터 거기에 동산에 팽나무, 느티나무, 팽나무가 있어. 팽나무를 우리의 원불교 나무로 하자. 그래서 이름을 이제 이게 지금 경산 상사님께서 그때 종급사 재임 때 은생수다라고 이름도 지었는데서 이게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리수라고 할 이유보다는 팽나무 그걸 은생수라고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논의가 있어요. 거기에 느티나무가 더 많다. 느티나무로 해야 된다. 진짜 머리 아파져.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건 그 대종사님 당대에 채화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좀 그때 그러니까 불법 연구에서는 채화가 사람들 나무냐니까 그건 아니고 채화를 많이 좋아합니다. 채화가 뭐냐 지금 밥태기 나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이렇게 쓰면 많이 펴요. 쳐보면 나와요. 채화. 밥튀기 나무라고 저희들 해요. 밥튀기 붙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 색깔이 빨간색도 있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풍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저기서 이게 원불교 나무와 관계되면 채화가 한번 거론됩니다. 이게 내가 사찰한 불연에서 그 황희천 선생의 그 구술에 나와요. 그래서 나무로 채화, 그다음에 보리수, 팽나무. 근데 보리수와 관계는 대종사님이 언급한 것이 없어요. 이때 그냥 한 건데 저는 조금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히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원광대학은 교학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이게 1123쪽 펴보세요. 1123쪽. 우리가 딱 공부한 거예요. 1123쪽 보면은 원광대학교 부설로서 원불교학과 연구회, 종교문제연구소,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해외 포교연구소. 이게 앞에 한번 언급이 됐는데 이때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교학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이게 원불교학연구회죠. 원기 43년, 1958년 10월에 아시아 재단 특별 고문이며 미국의 불교학자인 리차드 A. 가드 박사가 총부에 내방하여, 이분이 내방했나 봐요, 총부에. 한국 불교의 전막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고, 그해 11월 1943년이죠. 태국에서 11월 24일로 알고 있어요. 태국에서 열린, 여기 나와요. 여기에 숭상님이 참여하셨으니까 언제 참여했던 게 여기 연보에 나와요. 그래서 내가 10월 24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월 24일 태국에서 열린 세계 불교도 대회에 박광전을 교단 대표로 파견하였으며, 그렇죠? 원기 45년 1960년 11월에 해외 포교 연구회 회장 박광전을 발족. 그러니까 처음 아까 나오랬죠. 원불교학 연구회 종교문제연구소 해외 포교 연구소에서 해외 원불교학 연구회하고 해외 포교 연구소는 지금 여기 등장하죠. 지금 했고 정화사의 교서 번역 업무를 위임받았고, 여기 해외 포교 연구소에서 그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를 원광대학교 부설 해외 포교 연구소로 개편. 그러니까 정화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교서를 편찬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이 중에 번역 사업은 이쪽으로 위임을 받아갖고 원광대학교 부설 해외 포교 연구소 소장 전팔근으로 개편됐다는 거예요. 전팔근이 누구시냐면 해산 전은광, 계속 전은광 선생 나왔어요. 전에도. 딸이에요. 이 집안이 현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현희,
지금 뭐 신문상에 한 번씩 등장하잖아요. 감사원장인가? 자, 뭐죠? 신문에 여기 방송에 등장하잖아요. 그 집안들 전시 그래가지고 원기 47년 1962년부터 영문 포교지 원디 부디즘을 발간하게 하였다. 이게 지금 해외교화의 그 어떤 시초, 그 해외 포교 모색 과정을 쭉 설명한 거예요. 지금 미국에 이제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하죠? 지금은 미주라고 안 해요. 미국이라고 하죠. 그게 안 맞나 봐요. 미주라고 하면 공간 개념이 안 쓰나 봐. 그러니까 미국. 이게 지금 미국은 독립된 이제 그 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작, 이렇게까지의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교화를 하려면은 요 단락, 그 해외 포교 모색을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원광대학 역할이 컸어요. 승사님을 통해서 이 해외 포교 연구소의 역할이, 그래서 이제 번역 사업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우리 영문 번역에 누구십니까? 여기 전팔근 이분이 번역했던 것을 한동안 또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 단락이 뭐라고요? 아까 이런 세계의 터전. 이런 세계라면 좀 더 대세계주의적 사고방식의 터전을 이런 작업으로 있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락단 나오지만 한번 읽어보고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